안녕하세요. 또 오늘도 이렇게 긴 가방끈을 배움이 길다 보니까 등장과 함께 이렇게 메고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개그우먼 김여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앞서도 소개를 해주셨는데 매주 일요일 개그 콘서트 재밌게 보고 계신가요? 네, 소리가 좀 적은 거 보니까 조금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사실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그 콘서트 데뷔를 할 때 가장 젊은 나이에 각종 아줌마 역할로 여러분들께 큰 웃음을 드렸어요. 근데 진짜 아줌마가 된 요즘은 이제 각종 할머니로 여러분들께 웃음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제 미래가 궁금해요. 과연 진짜 할머니가 됐을 때 뭘로 웃음을 드릴 수 있을지 그때 또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코너 중에 그 소통왕 말짤매라는 코너가 있어요. 이렇게 당신이 바뀌는 시간 당밭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이제 관객분들의 고민을 듣고 애드립으로 이렇게 소통을 하는 그런 코너인데요. 그렇게 또 당밭이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진짜 원조죠. 본지라고 할 수 있는 이 세바시에 이렇게 또 나오게 됐습니다. 무척 영광스럽고 또 불러주셔서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사실 그 녹화 때 가방은 아니지만 오늘 또 제가 이 가방끈이 긴 가방을 이렇게 들고 왔는데 과연 도대체 김여희가 연기하는 이 김말자라는 할머니는 뭘 공부를 하길래 이렇게 가방끈이 길까요? 바로 사람 공부입니다. 네, 사람 공부.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는 공부기 때문에 가방끈이 더 길어질 거예요. 다음에 저를 부를 때는 가방에 한참 1시간 반 넘게 가방끈이 들어올 수도 있겠죠.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저 역시 사람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고 또 사람 때문에 또 힘을 얻기도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경험을 토대로 저는 사람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공부하면서 또 살면서 느꼈던 게 있는데요. 사실 우리 과거 학창 시절로 돌아가 보면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 다 받았잖아요. 뭐 요즘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 때만 해도 야, 국영수 위주로 공부해야 돼. 국영수는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야. 근데 저는 수학 공부를 소홀하다기보다 아예 놨었어요. 집합 재밌더라고요. 교집합 그 정도 열심히 새까맣게 공부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거의 새책이었거든요. 근데 살아보니까 수학적인 직업이 아닌 그 수학 공부를 해야 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닌 이상 사는데 큰 지장이 없더라고요. 뭐 계산기 있고 뭐 기본적인 덧셈 뺄셈 곱셈 가능하고. 근데 다른 공부가 아닌 이 사람 공부는 소홀하게 되잖아요. 그럼 인생을 사는데 굉장히 고달파지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경험하고 깨달은 사람 공부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께 해드리려고 합니다. 뭐 누구나 한 번쯤은 인생에서 큰 시련을 겪게 될 거예요. 물론 뭐 저는 안 그런데요 하시는 분은 너무 축하드려요. 그리고 한 번만 겪게 된 분도 너무 축하드려요. 그래서 근데 저는 자이든 타이든 간에 다시 일어나지 못할 정도의 큰 일들을 유독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물론 제 실수기도 하겠지만요. 근데 그 일들을 겪으면서 또 한번 생각이 드는 게 와, 어떻게 사람 눈에서 이 조그만 눈에서 이렇게 많은 양의 눈물이 날 수 있을까? 인체의 신비를 또 한번 겪으면서 매일매일 그렇게 숨만 쉬면서 보냈던 날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덧 정신을 차려보니까 당연히 있어야 될 나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 혹은 내가 내민 손을 잡았던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것도 충격인데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사실에 대한 모르는 사람들의 악플까지 쏟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든 생각이 뭐 그걸 극복하고 싶지도 뭐 풀고 싶지도. 왜냐면 이 꼬인 끈이 여러분 하나면 풀 수 있는데 너무 많으면 그냥 잘라내고 싶잖아요. 그게 가장 빠르잖아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그래, 내가 죽어야 끝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정말 하면 안 되지만 나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곤 몇 번의 시도도 하게 돼요. 김영희로 살지 말자. 그럼 끝날 것이다. 굉장히 추운 겨울 한파주의보가 떨어졌던 날, 그래, 오늘이야. 김영희로 끝내자. 우리 집이 16층이지. 떨어지면 되겠다 해서 창문을 열고 창틀에 다리 하나를 걸쳐요. 너무 추운 거예요. 와, 내 창틀이 너무 차가운 거야. 그래서 바로 발을 빼고 와, 봄에 죽자 하고 닫습니다. 근데요, 가혹하게도 봄이 빨리 오더라고요. 맞다, 봄이다. 그래, 봄에 가기로 했지. 그래서 다시 한번 창문을 엽니다. 그리고 창틀에 다리 하나를 걸쳐요. 차갑지도 않고 따뜻하고 온도도 적당했어. 근데 아파트 조경이 너무 잘 돼 있는 거야. 와, 그게 막 눈에 담기는데 그냥 저절로 힐링이 되는 거예요. 그래, 오늘은 즐기자 하고 다시 창문을 닫아요. 그렇게 다시 김영희로 꾸역꾸역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한참 뒤에 다시 한번 생각을 고쳐먹게 돼요. 가자, 진짜 가자. 살아서 뭐해. 이번엔 욕조에 몸을 누이자 생각하고 이제 욕조에 물을 받아요. 근데 어차피 죽을 건데 심장이 놀랄까봐 제가 온도를 체크하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이 거울에 비치는데 오늘도 아닌가 보다 하고 입욕제를 넣고 그날 반신욕을 합니다. 그날 느꼈어요. 나 진짜 살고 싶은 거구나. 그리고는 또 살아야 되겠다는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봐요. 그 중에 하나가 물론 떠난 사람들도 있지만 묵묵히 제 주변을 지켜주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제가 배신도 당했고 상처도 받고 저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적도 있겠죠. 그리고 또 응원도 받아보고 이런 생활이 반복되다 보니까 제가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나를 위로해주는 사람들의 유형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첫 번째 유형이 이제 감정형, 이제 우리 요즘 말로 하면 F형이죠. F형. 저는 사실 여러분들이 좋은 댓글을 써주시고 안 좋은 댓글을 써주셔도 그 댓글 자체를 읽지 않은 지 오래됐어요. 그냥 모르고 사는 게 굉장히 편하니까. 근데 이 F형인 친구는 제 댓글을 다 봐요. 그리고는 악플이 하나가 있으면 전화가 옵니다. 네 괜찮나? 네 죽는 거 아니지? 네 죽지 말해. 살아야 되는데 죽지 말해. 막. 그 전화가 끝나면 제가 그 친구 때문에 죽고 싶어요. 기운이 쭉 빠져요. 물론 너무 고맙죠. 두 번째 유형은 태어난 척하는 연기파 유형. 이 친구는 저를 유독 많이 불러냈어요. 밥도 사주고 뭐 옷도 사주고, 그죠? 제가 힘들 때 밥을 사준다고 해서 한번 나갔죠. 너무 막 태연하게 왔나? 여기다 앉아라. 차 많이 막히지? 김포에서 오느라 고생했다. 이 집 파스타 맛있다. 아무거나 시켜라 하는데 눈 밑이 덜덜덜덜 떨리는 거야. 그래서 제가 보다 못해서 괜찮으니까 뭐 묻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 물어봐. 뭐를? 뭐가? 네 무슨 일 있었나 하는데 눈이 또 덜덜덜덜덜. 저를 위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척 이렇게 해준 친구죠. 사실 이 두 유형은 그래도 저를 위로해 주기 위한 유형이니까 너무 고마워요. 근데 마지막으로 솎아내야 되는 유형이 있어요. 네, 아주 그냥 뿌리를 잘라야 되는 유형. 여러분들한테도 있을 거예요. 필요할 때만 연락 오는 유형 있잖아요, 그죠? 어떤 수년 동안 연락 한번 없다가 잘 지내냐는 문자도 없이 대뜸 펜션 여행을 가야 되나 봐요. 제가 아는 펜션 사장님을 좀 연결해 달라는 그런 문자가 딱 오더라고요. 와, 이렇게 웃음이 나와요, 그때는. 그리고 굉장히 허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또 그분을 연결해 주고 있네. 오지랖이 말도 못하죠. 이런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솎아내야 될 가지치기도 하면서 사람에 대해서 참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사람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는데 결국 낫게 하는 것도 사람이더라고요. 그런 저한테도
그런 대단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저를 살린 지금의 남편이에요. 예. 그쵸? 항상 이 부분에선 박수를 받아요. 너도 결혼을 했구나에 대한 박수인지 예, 위로인지 모르겠지만 저랑 저희 남편은 10살 차이가 납니다. 예, 10살 연하예요. 예. 그 부분에 있어서 또 박수가 나와요. 어떤 분들은 우세요, 자괴감에. 여러분들 희망을 잃지 마세요. 예. 사실 이 남편과 저는 나이 차이도 나지만 성격이 굉장히 달라요. 저는 산전수전을 많이 겪으면서 굉장히 어둡고 부정적이에요. 무대에서는 끌어올리는 선택형 E. 근데 저희 남편은 밝고 내일 더 밝아요. 그렇게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결혼을 약속한 그맘때쯤 제가 한번 물었던 적이 있어요. 왜냐면은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영향이 그 사람에게 가면 안 되니까 너는 내가 어디가 좋아서 이렇게 결혼을 결심하게 된 거야? 물은 적이 있어요. 근데 보통은 약간 정해진 답들이 있잖아요. 뭐 이상형이다, 뭐 말이 잘 통한다, 재밌다가 있는데 어두워서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무슨 말이야? 피부톤을 얘기하는 거야? 뭐야? 기미가 좀 있긴 한데 무슨 뜻이지 했더니 웃어도 웃는 것 같지 않았대요. 그래서 어두운 저를 밝게 해주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저를 밝게 해주고 싶은 이 남자를 만나고 연애를 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이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이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저는 저한테 있어서 괜찮은 게 하나도 없었던 사람이거든요. 어느 정도였냐면 비 오는 날 비가 올 줄 모르고 우산을 못 들고 나갔을 때 비가 막 와. 그럼 저는 내가 나오는 줄 알았네. 그리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맛집을 갔는데 그날 쉬는 날일 수가 있잖아요. 제가 잘 서치를 못하고 온 건데도 내가 오는 줄 알고 닫은 거야. 막 이렇게 되게 심각하게 부정적이었어요. 근데 제 남편은 그럴 때마다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우산을 사면 되지.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다른 가게에 가면 되지. 근데 이런 얘기를 매번 들으니까 진짜 괜찮네, 그럴 수 있네. 사람이잖아. 두 번의 실수가 없으면 되지. 우산 미리 챙겨두자. 그러면서 제가 조금씩 밝아지더라고요. 근데요, 이것도 하루 이틀이지. 안 괜찮을 때 그런 얘기하면 굉장히 욱합니다. 안 그래도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제가 아픈 모습을 남편한테 최대한 보여주고 싶지 않거든요. 항상 건강한 척을 해요. 근데 제가 몸살이 걸려서 골골거리고 있을 때였어요. 막 너무 아팠어. 막 너무 아프다. 남편이 퇴근해서 오더니 왜 그래? 나 독감이 걸린 것 같아. 몸이 너무 아파. 어떡해.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아니, 안 괜찮아, 내 몸이 아프다고. 하하하 막 웃어요. 괜찮아, 지금 화낼 수 있어. 막 나가 그럼 또 하하하 하면서 이동해요. 진짜 가끔 보면 AI 같아요. 네. 녹음해서 틀어놓니? 할 정도로. 요즘도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앞서서 제가 개그 콘서트 얘기를 잠깐 했는데요. 요즘 많이들 좋아해 주시잖아요. 소통하는, 제가 개콘에 소통하는 말짤매라는 코너를 하고 있죠. 그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수년간 TV 활동을 그렇게 잘 해오지 못했어요. 너무 하고 싶었지만. 근데 쉬지 않았어요.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한 7개 가량의 공연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하는 다른 공연인데 항상 공연마다 이 고민 상담 코너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고민 상담하는 이 내용을 방송에서 보여드리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고, 그게 개그 콘서트일지는 더 몰랐어요. 그래서 개그 콘서트가 부활한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이제 정범균 선배, 같이 하는 정범균 선배님이 누나 이 코너를 하자, 너무 재밌다. 확신이 없었죠. 근데 정범균 선배는 저라는 사람과 이 코너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첫 녹화를 무사히 잘 하고 굉장히 또 간만에 또 성취감도 느껴보고 그래서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제가 공연을 한 5, 6년 하면서 이렇게 고민 상담을 하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연령대의 고민들을 상담을 하게 돼요. 제가 참 받았던 고민 중에 유난히도 딱 기억에 남는 고민이 있어요. 가장 최근 고민인데요. 어떤 여성분께서 첫사랑을 못 잊겠어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럼 그 지금 전 남자친구는 솔로예요, 여친이 있어요 했더니 여친이 있는데 곧 헤어질 예정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기다려야 될지 말지 고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정신 차리라고 했죠. 세상에 좋은 남자 너무 많아, 정신 차려 했더니 대뜸 더 큰 소리로 세상에 그 사람은 하나잖아요 이렇게 얘기했어. 머릿속이 하얘졌어. 이 분위기를 어떻게 해야 되지? 맞아, 하나야, 어떻게 해야 되지? 순간 그 친구의 마음 속으로 들어갔어요. 이 사람이 내 동생이면, 친한 동생이면 내가 무슨 말을 해줄 수 있을까?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이 동생도 나한테는 하나잖아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너도 하나야 라고. 저는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그렇게 외치고 뒤돌았는데 반응이 너무 대박인 거예요. 제작진분들의 반응도, 무대에 있던 범규 선배 반응도, 안 그래도 입이 큰 사람이 더 크게 벌리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당사자도 그렇고 너무나 감동을 받았고 멋있는 해답이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느꼈어요. 웃음을 드릴 수도 있지만 진짜 따뜻한 위로도 이분들이 필요하구나. 이런 위로를 해드려도 되는구나, 이 코미디 프로에서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지금에도 그 고민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다른 고민들보다도 좀 제가 진지하게 임할 때가 있는 고민들도 있어요.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고민. 제가 엄마다 보니까 그 고민은 얘기하자마자 무슨 카페로 이동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길게 제가 진지하게 임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누가 어떤 고민을 얘기할지 모르잖아요. 사실 남성분들의 고민도 있고. 그래서 더군다나 사람 공부가 계속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놓았던 책도 다시 읽기 시작했어요. 고민 상담이 제 삶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요즘, 맞아요, 사람 공부는 계속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매번 이렇게 좋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실 때마다 느껴요. 더 진정성 있는 웃음도 드리고 따뜻한 애정 어린 감동도 드려야겠다, 고민 상담을 해드려야겠다, 이런 사명감을 항상 가지고 녹화에 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쭉 제 3자들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사람 공부, 친구, 지인, 가족도 3자예요. 저에게 있어서 또 관객도 3자고. 근데 3자의 공부보다, 제 3자의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게 나라는 사람에 대한 공부더라고요. 이건 어려워요, 진짜. 그리고 저도 아직 몰라요. 저도 아직 다 마스터하지 못했습니다. 졸업을 하지 못할 영원한 숙제인 나란 사람에 대한 공부. 그동안 저는 저를 되게 아끼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작은 일도 누구보다 다른 사람에겐 되게 여유롭고 괜찮아 했는데 저한테 되게 인색했고 저를 좀 스스로 갉아먹었던 것 같아요. 맞설 수도 있었는데 좀 어두운 곳으로 저를 숨기기 바빴거든요. 예전에는 그래서 늘 이런 얘기를 입에 달고 살았어요. 살아있으니까 이런 일을 겪는 거야. 살고 싶지 않아, 진짜. 눈 감았다 뜨면 내가 편히 가 있었으면 좋겠어. 근데 이렇게 밝은 남편과 그 사람보다 더 밝은 아이가 생긴 지금, 요즘 저는 살다 보니 이런 일이 있네 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리고 그 과거에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더라면 한창 그 힘든 시기를 보냈던 저한테 너 좀 빨리 일어나. 지금보다 행복한 시간이 있거든. 좀 빨리 일어나고 스스로 좀 힘들게 하지 말고 네 칭찬해주고 너한테 네가 용기를 좀 주고 아껴주고 힘을 줘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물론 제3자 친구들과 지인들의 도움도 큽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친구가 10%의 용기를 줘요.
근데 그걸 100%로 받는 것도 나더라고요. 그리고 누군가가 10%의 상처를 주는데 그걸 100으로 받는 것도 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제 공부가 가장 중요한 거겠죠. 어디까지나 나를 무너뜨릴 수도 일으킬 수도 있는 것도 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나라는 사람을 공부하니까 그나마 아직 멀었지만 그나마 부정적이었던 제가 조금은 밝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른 사람보다 나라는 공부를 좀 더 가까이 해라. 그러다 보면은 되게 멀리 있을 것 같은 행복이 눈을 감았다 뜨면 되게 가까이 와 있더라고요. 그 시간을 당길 수 있어요. 그 긴 시간을 나를 학대하는 데 보내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저는 올해 또 하나의 계획이 있습니다. 작년부터 사실 초보 엄마로서 육아맘으로서 이제 동갑이몽이라고 그 육아맘들과 소통하는 공연을 하고 있어요. 동갑인 조승희 선배는 미혼이고요. 저는 이제 육아맘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육아맘들에게 또 웃음을 드리고 또 육아에 대한 공감도 드리고 그래서 제가 가장 뿌듯해하는 공연 중에 하나예요. 근데 올해는요. 제가 노래 강사 자격증에 도전을 합니다. 예. 지금 한 같은 시간을 있어 보면서 아시겠지만 제 성격이 사실은 굉장히 독립 영화거든요. 그것도 흑백의 무성 영화. 그냥 잔잔해요. 제 일상이. 흥이 없고 끼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 흥과 끼를 추가해보면 어떨까? 이것도 제가 저란 사람을 공부하면서 발견한 거거든요. 그래서 노래 강사 자격증을 따서 이제는 육아맘이 아닌 시니어 분들과 소통을 하고 싶어요. 그분들의 고민도 들어보고 싶고 그리고 노래도 알려드리고 싶고 웃음도 드리고 싶고 시니어 분들을 만나서 또 새로운 사람 공부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가방끈이 더 길어지겠죠? 네. 여러분들도 지금 사람 때문에 힘드신 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힘들어질 분들도 있고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혼자 사는 삶이 아니잖아요. 다 부딪히는 삶이잖아요. 그런 분들께 얘기하고 싶어요. 자신을 탓하지 말라고. 사람 때문에 힘든 사람이 있다면 나 지금 사람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구나. 사람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구나. 오히려 견뎌내고 이겨내지 마시고 털어내세요. 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털어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에 대한 공부는 소홀히 하지 마세요. 네. 내가 힘든 게 나 때문이 아니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 공부를 많이 하면서 조금 더 멋있고 행복한 삶이 쭉 유지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